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4년 상반기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가 떴죠. 2024년 상반기 채용은 우리 지난 12월 달에 떴던 농협은행 6급에 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반기 은행권 채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자기소개서 필승 포인트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제 그 미스터뱅 블로그에도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자소서에 대해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스터뱅 블로그, 미스터뱅이라고 이렇게 블로그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블로그 글도 같이 참고해서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자소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개요를 좀 보도록 하죠. 하나은행 채용은 전체 채용 인원은 전체는 000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 그 다음 디지털 ICT, 지역인재 00명까지 이렇게 전체는 000명 채용합니다. 자, 서류 접수가 2월 23일 시작됐죠. 그부터 3월 11일까지 이렇게 2주 조금 넘게 진행되니까 자소서 적는데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2일 날 서류 발표가 나고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은 4월 중순에 봅니다. 우리 하나은행 채용이 상반기 채용은 잘 없었었죠. 근데 오래간만에 상반기 채용을 실시합니다. 그만큼 하나은행이 좀 인원이 규모가 좀 줄었다. 그래서 인원 수급이 좀 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상반기 채용 기대하지 않고 있던 우리 하나은행에서 채용을 해주니까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총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문항이고요. 4문항이고 1번부터 4번까지 4문항이고, 1번은 지원 동기를 적고 800자, 그 다음 2번은 뭐 온기, 용기, 동기 해서 2, 3, 4번 나오는데 각각 800자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총 800자면 3200자니까 분량이 많은 편은 절대 아니죠. 6400바이트 3200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고, 좀 빡빡하게 적으면 한 2페이지 정도로 끝나는 정도의 자기소개서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800자입니다. 뭐 전통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이죠. 지원 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승 포인트 보면 전통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이고,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적는 건데, 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거래 구조는 뭐 여기 400자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본 거는 뭐냐면,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적어달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괄호 안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본인의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뭐를?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적어달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은행 지원 동기죠. 직무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적어달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인데, 본인의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적어달라. 그럼 이제 본인의 지원한 분야가 내가 이제 디지털이다, 또는 뭐 지역인재다, 또는 일반이다. 그러면 내가 일반 중에서도 이제 개인금융이 있고 기업금융이 있으니까 일반을 지원했던 그 포인트와 하나은행을 같이 엮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1번 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뭘 적어야 되냐?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냐? 아니면 지원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 문항을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목적어는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글을 400자 제가 저렇게 나누어 본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400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적어봅니다. 400자. 그 다음 두 번째 400자는 내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원한 분야가 일반이다. 그럼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또는 지역인재를 지원했다. 그럼 지역에 대한 뭐 발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400자를 이렇게 딱딱 구분 씌워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적으면 일단 글 적기가 더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적는 것보다 800자를 길게 하나로 적는 것보다. 그래서 400자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요 400자를 그냥 그대로 제출해도 좋고,
자, 하나은행 지원한 이유를 먼저 400자 적고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이유를 400자 적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그냥 제출해 줘도 좋은데 이걸 두 개를 합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두 개를 합쳐서 긴 걸 800자로 하나를 적어낼 수 있는가. 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400자의 끝부분과 그 다음 400자의 첫 부분 요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서 길게 하나의 글로 800자로 적어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거래 성격상 400자 적었는데 그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좀 어렵다면 그냥 400자를 나누어서 그냥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형식, 거래 내용은 이제 그렇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변별력과 상대 비교. 제가 이거를 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자, 은행 지원 동기를 적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적냐면 예, 땡땡 은행에서 하는 땡땡땡땡 한 이런 작업들,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비즈니스들이 저와 딱 맞아서 제가 땡땡 은행을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일반 행운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개인금융 쪽을 저는 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 두 분야에 개인금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개인금융 분야에서 하나은행은 어떻고, 신한은행은 어떻고, 기업은행은 어떻고, 우리은행은 어떻고, 국민은행은 어떤데, 뭐 예를 들어 이거 다 적어도 되고 그 중에 한두 개만 대표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은행들은 어떤데, 지금 하나은행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은행만 달랑 이야기를 해서 하나은행이 개인금융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나한테 맞다. 이게 아니고 하나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렇게 나간다. 라고 하는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은행만 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는 거 이거를 제가 절대 비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른 은행들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을 상대 비교라고 합니다. 자, 절대 비교로 적는 것보다 이 상대 비교로 적는 게 인사 담당자에게 더 설득력 있는 지원 동기로 다가갈 수 있으니, 자, 여러분들은 변별력 있는 지원 동기를 적어 보려 그러면 적어도 절대 비교의 지원 동기를 적지 마시고 상대 비교의 지원 동기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내가 1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온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번에 하나은행에서 새로 뭐 다시 만든 인재상이라고 하죠. 은행권에서 만드는 인재상은 다 좋은 키워드들만 다 적으니까 어떤 인재상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이상적인 모양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온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온기는 뭐냐 하니까 결국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원팀 마인드셋으로 구성한 간 협업을 이끌어내거나 협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작성해 보라. 그래서 800자를 적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필성 포인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요 포인트, 중요 키워드. 자, 여기 이 문항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보니까 일단은 공동의 목표. 자, 이건 뭐냐? 팀풀, 뭐 팀 활동, 단체 활동, 뭐 이런 목표가 있는 단체 활동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팀 마인드셋. 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는 한 팀이다 라고 하는 원팀이다 라고 하는 이 협업 마인드셋을 가지고 구성원 간의 협업이라고 하는 건 팀워크를 이끌어내거나 팀워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작성해달라. 자,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은행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렵지 않은 덜 어려운 문항이 이 2번인 것 같습니다. 저 협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제가 봤던 우리 취준생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문항에 저 동그라미 쳐놓은 저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먼저 성공 경험을 찾을까 실패 경험을 찾을까, 뭐 실패 경험을 적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저 위에 문항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저게 잘 보여질 것 같으면 노력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잘 보여질 수 있으면 굳이 실패라도 상관없으니 반드시 성공담에서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구조가 맨 처음에 첫 부분 한 150에서 200자, 그 다음 중간은 400에서 500자, 그 다음 또 끝에 150에서 200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150자에서 200자 정도는 그때 당시 목표 부여라든가 팀의 어떤 목표가 부여된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400자에서 500자 여기는 이제 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 400자 500자 이렇게 적고, 자, 중간에 400자 500자 여기는요 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400자, 500자 적고요.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150에서 200자 여기는 결과, 그래서 협업했던 결과가 실패였으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성공이었으면 어떤 성공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 부분을 요 150에서 200자 정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문항은 이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 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가장 덜 어렵지 않은 문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번 그렇게 작성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용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미래에 대한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경험에 관해 경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용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중요 키워드에 제가 여기 변화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자, 지향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지향하는. 자, 변화에 두렵지 않아야 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를 어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변화에 대해서 도전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앞으로의 21세기 새로운 인재상 변화를 두려워하고 복지부동하는 안정적인 은행원이 아니고 자꾸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은행권의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워낙 이 변화의 시기죠. 디지털 뱅킹과 은행권의 변화의 시기인데 여기 세 번째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변화냐?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이 은행권에서 참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 또는 변화를 싫어하지 않아서 변화에 순수하게 같이 응해서 변화를 만들어갔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어보는 게 이 3번의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는 거래 구조가 앞에 2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150에서 200자 나눠보시고 이 앞에 150에서 200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중간에 400자에서 500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는 왜 그런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적어보시고 마지막 끝에 150에서 200자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런 내용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도 2번보다는 더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동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에 대해 입행 후 하나은행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연관지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입니다. 저는 이 문항을 읽고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적기보다 이 문항 해석이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해석한 게 100% 맞다라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워낙 너무 어려운 국어 실력을 가진 분이 자소서 문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소서 문항을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지원자들이 보더라도 이 명확한 의미, 질문의 명확한 의미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한 내용으로 자소서 문항을 출제를 해야 될 텐데 요번 이 4번 자소서 문항은 뭘 적으라고 하는 건지 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는 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님 제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 다시 나누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제가 뭘 적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적었는데요. 자, 이 자소서 문항을 4번 문항을 읽어보니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에 대해 하고 제가 여기 괄호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괄호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입행 후부터 연관지어까지 여기를 괄호를 쳤습니다. 자, 그럼 괄호 친 거 저 부분을 빼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저게 이제 원래 질문 문항의 핵심이겠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국어적으로는 일단 맞긴 한데 행동의 동기에 대해 이게 행동의 동기 저게 무슨 말이냐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해놓았는데 저게 또 무슨 말이냐 좀 너무 철학적인 표현을 적은 거 아닌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아닌 철학적인 표현인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좀 해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떤 거냐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에 대해 작성해 달라. 근데 뭐와 연관지어서 입행 후 하나은행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연관지어.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입행 후에 저는 땡땡땡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입행 후 목표 또는 입행 후 포부, 입행 후 계획 이런 문항에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있다고 치죠. 자, 그 내용이 있으면 근데 내 스스로 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 원동력은 나는 이런 데 자극을 받고 이렇게 원동력을 가지는 이런 인재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재를 나는 이런 원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이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동기를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같이 함께 적어보고 그래서 자기의 목표, 입행 후의 목표와 노력에 대해서 이 두 개를 연관시켜서 결국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입행 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행동의 동기, 원동력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이렇게 노력으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그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4번에서는 핵심 그 키워드가 뭐냐면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 원동력.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부분이 어떤 사람이다. 근데 저 부분을 나는 입행 후 목표를 저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저 원동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결국 이 4번 문항은 입행 후 목표를 적는 겁니다. 입행 후 목표를 적는데 그거를 뭐로 내 원동력을 같이 결부시켜서 내 원동력을 가지고 입행 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4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입행 후 목표를 적는다. 그 다음에 원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입행 후 목표를 적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원 동기 저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문항이 될 것 같고 또 4번 문항도 어려운 문항입니다. 전통적으로. 1번하고 4번 이 어려운 문항이 될 것 같고 2번, 3번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완전 무료 2024년 상반기 실전 은행권 금융권 자소서 완성반 실전 자소서입니다. 작년 2023년 하반기부터 제가 시행을 하고 있죠. 어디서? 마이멘토에서. 자, 마이멘토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피드백하고 또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또 수정해서 다시 점검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마이멘토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하나은행 자소서 작성하는 것부터 마이멘토를 활용해 가지고 자소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변별력 있게 그렇게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은행 금융공기업 금융권 지원자라면 누구나 오케이. 언제부터? 2024년 2월 26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때는 이미 스타트를 했을 겁니다. 자, 상반기 서류 전형 마지막 금융회사의 서류 전형이 마칠 때까지 계속 자소서 첨삭, 자소서 피드백은 무료로 마이멘토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언제 몇 시? 마이멘토에서 매일매일 휴일, 공휴일, 토요일 상관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면이나 비대면 상관없습니다. 자, 대신 예약은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2명, 3명, 같은 시간에 10명이 오기도 했습니다. 10명 이상이 오기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자, 마이멘토에 유선 문의를 하셔서 유선문의 1660-1312 문의하셔서 시간을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노쇼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쇼 나는 분들 최대한 노쇼 안 나시게 여러분들 시간이 중요한 만큼 저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 무료 여러분들 비용 부담 없이 자소서 완성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있는 QR코드 있죠. 여기는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금 2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셔서 궁금한 거 질문도 해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멘토에서 여러분들의 은행권, 금융권 취업을 항상 끝까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